이번에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과 활용 제품 및 각종 관련 활동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해당되는 설계와 디자인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더욱 혁신적이고 참신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확산은 전문 엔지니어나 전자기기 공학 관련 매니아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하드웨어 제작 대중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관련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이른바 제3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주된 동인으로까지 주목받아 왔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전자공학 분야의 전문 개발자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IT 업계 전반에서 하드웨어 혁신 제품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 왔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개발자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약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가 없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품을 직접 구매해 조립하기 때문에 완성형 또는 표준형 제품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며 형태 변경을 통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커넥티드 기기를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어나 조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역시 주로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되어 용도에 맞춰 직접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 인터넷용 소형 가전, 장난감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로는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가 있습니다. 2005년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아두이노는 현재 가장 유명하고 널리 활용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AVR을 사용하는 오픈소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로서 임베디드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이용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툴이나 회로도 등을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두이노 보드에 쉽게 펌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탑재할 수 있는 아두이노 개발 툴과 PC에서 아두이노 그래픽 요소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프로세싱 툴은 아두이노 열풍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두이노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도,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센서는 물론 스피커, LED, 모터 등의 다양한 액추에이터를 연결하는 데 적합합니다. 여기에 GSM, LTE, 와이파이, 이더넷 등의 통실 연결 모듈인 쉴드나 LCD 스크린, USB 어댑터 등의 액세서리를 결합시키면 아두이노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며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도 지원합니다. 다양한 활용 사례가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데 회로 연결에 대한 내용이나 펌웨어 개발 소스 코드, PC 및 모바일 단말 전용 소스 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두이노를 이용하면
맞춤형 시계나 조명 시스템, 애완견과 놀아주는 장난감, 화재 경보기,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채로운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두이노의 하드웨어 버전은 아두이노 듀이를 비롯해 디스밀라, 듀이 밀라노브, 우노, 레오나르도, 메가, 나노, 미니, 릴리패드 등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비해 모델의 종류가 월등히 많으며 그 사이즈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 및 규모의 제품 개발에 적용이 유리합니다. 또한 아두이노는 임베디드 시스템 중의 하나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인 ID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통합 개발 환경에는 편집기, 컴파일러, 업로드 기능, 라이브러리 관리 기능 등이 제공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 잉글랜드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학교와 개발도상국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의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한 신용카드 크기의 초소형 싱글보드 컴퓨터로서 기존의 데스크탑 PC와 유사하게 키보드, 모니터 등의 주변 기기와 연결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2년 2월 정식 발매 전까지 수차례의 모델 개선을 거쳐 2012년 2월에 정식으로 발매되었습니다. 발매 초반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판매되었지만 점차 북미 지역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현재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리눅스 커널에 기반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즈비안이라는 라즈베리 파이에 최적화된 데비안 계열의 자유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의 사용을 촉진하고 BBC 베이직을 지원하며 C, C++, Java, Perl, Ruby, Squeak Smalltalk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운데 2013년 5월에는 전용 카메라 모듈도 발매하는 등 그 활용성을 점차 향상시켜 왔습니다. 현재는 교육용 목적은 물론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단체의 수익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자선단체로서 초기의 설립 및 단말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단말 기부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창업자의 아이디어 제품 제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중운동으로서 메이크 운동이 있습니다. 메이크 무브먼트는 미국 최대 IT 출판사인 오라일리의 공동 창업자였던 데일 더티가 2005년 처음 도입한 단어입니다. 이 운동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메이커들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칭합니다. 과거 개인 취미 활동에서 출발한 DIY, 즉 Do It Yourself에서 발전해 공유와 공동체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단순 취미 활동에서 소량 생산을 통한 상업화까지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메이커 무브먼트는 정부 지원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5년 메이크에 이어 2006년
메이크 페어가 실리콘밸리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민간이 스스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메이드 인 USA 운동과 더불어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정책을 2013년 발표하고 2014년 메이커 챌린지를 발족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제품 제작과 창업이 용이해지면서 소규모 개인 제조 창업이 확산되는 추세 역시 메이크 운동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4차 산업혁명의 난장판, 메이크들의 축제 현장으로서 메이크 페어가 있습니다. 메이크 페어에서는 농업, 운송, 유통 등의 수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져 공유됩니다. 나만의 전자기타,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농기구, 아두이노를 이용한 재미있는 장난감 등 수많은 제품이 소개되고 이를 만드는 절차와 회로도 및 재료 구입 방법 등이 상세하게 공유됩니다. 또한 주기적인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자신이 만든 제품을 일반에게 공유하며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시작된 메이크 페어는 현재 미국 내 여타 도시는 물론 영국, 독일 등지에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뉴욕, 디트로이트,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며 특히 뉴욕 행사는 월드 메이크 페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소규모의 미니 메이크 페어 행사 역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메이크 페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이크 페어 현장에서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를 활용한 전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술 관련 거대 기업들은 자사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페어는 엉망진창 행사장 속에서 태동하는 창업가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메이커로 그리고 창업자로 발전하는 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이크 운동의 주요 커뮤니티인 메이커 스페이스, 해커 스페이스 및 팹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메이커 스페이스는 쉽게 말해 도구가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말합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기술적, 자원적인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영리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상관없이 학교, 대학, 도서관 등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공간과 도구를 공유하여 자신만의 제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com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메이커들은 상호 연결하여 새로운 도구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재미있는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도권의 주요 메이커스페이스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메이커스페이스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및 영리단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내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기초 장비 교육, 매니저 양성 교육, 창업 교육 및 다양한 분야의 기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커스페이스는 개인 발명가나 화이트 해커들의 상호 교류의 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물리 공간을 제공해주는 해커스페이스는
참가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를 통해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전 세계 각국에 수많은 해커스페이스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장소로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으며 공립학교, 대학 캠퍼스, 교육센터, 산업체 창고 등 특정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컴퓨터, 기술, 과학 등의 종사자에서부터 디지털 예술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식 역시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관련 그룹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자유롭습니다. 구체적인 해커스페이스의 기능을 살펴보자면 워크숍, 프레젠테이션, 강의 등을 통한 정보 공유를 가장 일반적인 기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친목 도모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로 돕습니다. 개인 혹은 그룹 단위의 참여자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 역시 주요 기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팅 툴 및 물리적 도구들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여러 해커스페이스 단체 중 특히 C베이스와 테크숍 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C베이스는 특정 학교나 대학, 회사 등에 소속되지 않은 세계 최초의 독립적인 해커스페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테크숍은 상업적 목적을 지닌 최초의 연계 해커스페이스로 미국 내에서 물리적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팹랩은 제작 실험실, 즉 Fabrication Laboratory의 약자로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3D 프린터와 같은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하여 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가들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구비해 실제로 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셈입니다. 팹랩은 사용자들이 적은 리소스와 비용으로 원하는 제품을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는 오픈 디자인을 통한 지식 공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오픈 디자인이란 여러 팹랩에서 구현한 인공물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이나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담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이전 작업자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타 작업자의 참여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주요 창업 지원 기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 기술 분야 창업 거점으로 지역의 창조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 기술, 문화, 디자인이 융합된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인 창조 캠퍼스를 통해 창업자의 창조적 역량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창업 상담, 원스톱 서비스 상담, 혁신 상품 인증, 크라우드 펀딩 등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창업자들과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자 등이 교류하는 지속 가능한 벤처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C-랩을 통하여 우수 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를 공모 및 경쟁을 통하여 선발한 후 각종 맞춤형 창업 지원과 더불어 투자와 연계하여 성공 창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와 협업의 플랫폼인 크라우드 소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아웃소싱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대중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콘텐츠, 제품, 서비스 등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관심사에 따라서 상호 생각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매개형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2006년 6월에 제프 하우가 미국의 IT 전문 잡지인 와이어드지에서 처음 소개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에 달려든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철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소스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모델입니다. 공개된 소스 코드를 통하여 오류를 찾아내고 제품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로 이어져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인 이노센티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노센티브는 연구 개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기업이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이노센티브에 올리면 등록된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노센티브를 통하여 화학, 제약, 바이오, 농업, 식품, 소비재 상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과학기술자 약 30만 명이 1,600건이 넘는 문제 중 85%를 해결하고 약 4천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업의 크라우드 소싱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건축업의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공개된 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이용해 직접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오픈소스 건축물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런던의 건축가 칼 터너는 홍수와 같은 수재에 대비하는 조립식 형태의 떠다니는 집, 즉 플로팅 하우스를 공개하였습니다. 플로팅 하우스는 하단에 장착된 부력판을 통해 물 위에 떠며 2층 집의 크기에 침실, 거실, 욕실, 주방, 서재, 난방 및 전기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빗물 저장 시설을 통해 빗물을 정화한 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플로팅 하우스는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이라는 의미의 크라우드와 펀딩의 합성으로서 대중에 의한 투자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서 소셜 펀딩 또는 하이퍼 펀딩이라고도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분 투자, 공동구매, 대출, 후원,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투자 금액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습니다. 공동구매는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콘텐츠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합니다. 후원은 지원한 자금에 대해 금전적 보상 이외의 형태로 보상을 받으며 주로 공연예술, 영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 그 위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킥스타터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하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형 플랫폼입니다. 기술, 공연예술, 영화, 음악, 만화, 게임 등 문화적 영역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역량이 있지만 개발 자금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개발에 필요한 목표 금액을 제시하면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오큘러스 가상현실 기기인 오큘러스 리프트나 스마트워치인 페블이 킥스타터를 통하여 제품이 시장에 나오게 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킥스타터에서 모금 기간 종료 시 총 모금액이 목표액에 도달하면 프로젝트에 자금을 전달하고 목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는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에는 사전의 약정 조건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제품 및 특전을 제공하거나 판매 이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면 투자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 다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쉐어는 음반 작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음악가와 팬을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앱 스플릿은 앱 개발 자금을 모으거나 소스 코드를 팔거나 협업할 사람을 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패트리온은 음악, 미술,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매개형 플랫폼인 것입니다. 다음은 핀테크에 기반한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핀테크는 파이낸셜, 즉 금융과 테크닉이라는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매개형 플랫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핀테크는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를 매개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반형 또는 복합형 플랫폼으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영국,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수도인 런던은 세계 금융의 대표적 중심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 즉 창업기업들이 생겨나서 현재까지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 중심지인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기술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핀테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꾸는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방대한 내수 시장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중국 정부의 핀테크 지원 정책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핀테크 플랫폼은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요? 핀테크는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은행 계좌 등과 연동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페이팔,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다수의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또한 스퀘어 서비스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바일 기기의 오디오 잭에 신용카드 리더기를 연결하여 구매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서비스인 스트라이프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간단히 결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상통화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기사나 정보 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란 동전 지폐와 같이 실물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가상통화의 구분을 보면 먼저 사이버머니가 있습니다. 사이버머니는 OK 캐시백, 네이버 캐시, 해피머니 등 특정 기관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되는 것으로서 제휴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 완전한 화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글로벌 가상통화로서 전 세계 누구와도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소를 통해 실물 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한 완전한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통화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통화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다수의 가상통화가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8주차 플랫폼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전자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